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육지에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같이 저녁에 술도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찍으려고 했던 그 영상들을 오늘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는 왜 전기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좀 더 나아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기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저는 전기공이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저는 사실 전기 쪽이나 이런 파트 쪽과 전혀 상관없는 대학교 전공을 마쳤고, 참고로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쭉 장사와 사업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사업했던 경력만 따져도 10년이 훌쩍 넘고요. 어디 직장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월급을 주는 입장이었고, 계속 그렇게만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 하던 사업을 한번 싹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다른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옆에 있던 그 중마고 친구가 전기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전공이었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그 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기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전시장 전기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축 현장에 이제 전기로 들어가서 전기 일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는 대마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일을 제가 의도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전기 일을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있고 재미있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문득 계속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게 제 영상들이 전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주고 해서 전기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구나, 이런 일도 하는 직업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적나라하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전기를 배우러 현장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이 겁났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공사장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막노동, 노가다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려운 상태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전기 기술자, 전기공 이런 일들을 정말 나는 너무 해보고 싶어, 나는 이게 너무 내 천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끼어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되게 지인이 따라서 와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 혹은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저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온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더니 25인가? 그렇게 되는데, 전혀 이 전기 쪽과 상관없는 대학교를 그 친구도 나오고 전기 일을 이제 막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기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돈이 필요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요즘에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직업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근데 또 반면에 예전에 제주도를 처음 와서 이제 그 일당으로 그냥 알바 형식으로 나갔던 시절에 그때 또 되게 젊은 전기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또 이력이 되게 화려해요. 그 전혀 또 돈을 잘 벌던 직업을 하다가 책상에 앉아 있는 직업을 하다가 그걸 때려치우고 폴리텍 대학을 가서 기술을 다시 다 배워서 기능장을 따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케이스는. 근데 그분한테는 전기를 왜 전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멋있는 대답이 들려왔었죠. 그 대답은 전기는 멋있잖아요. 자기는 전기가 되게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되게 기술적인 일이고. 그래서 당장 벌어드는 돈은 기존에 하던 일보다 현저히 적지만, 원체 많이 벌었었으니까. 적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때보다 지금의 이 전기 일 하는 게 훨씬 자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사람을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전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 사수급들 50대, 60대 이때 일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전기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어떻게 공고를 나와서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전기과를 나와서 전기를 계속 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전기는 여튼간 좀 다른 공정에 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튼 그러면 전기공은 어떤 루트를 타야 전기 기술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이 건설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은 어떤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직은 더더욱 그래요.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그 업을 경험하게 되죠. 뭐 알바를 나간다거나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신기한 건 내가 나가서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이라는 건 뭐 깽판 치는 짓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기나 다른 공정들도 이렇게 일을 하러 오면 이 사람이 기술자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그 지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 정도만 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며칠씩 몇 달씩 계속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시키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제 조금씩 거기 분야에 자리를 잡게 되죠. 보통 뭐 생각 처음에 하시는 것들이 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일들은 사실 잡부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부라는 건 현장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뭘 옮기거나 뭐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할 때 기술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력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하루 잠깐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잡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술자 그 잡부로 나와서 일을 고정적으로 계속 오래 그 현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일들은 보통 생기면 조공을 시켜서 계속 그런 일을 반복시키지 잡부를 매일 불러서 그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소하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 지인 찬스를 써서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 같은 경우 현장직도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급여가
일당직에 비해 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직원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일당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뭐 정직원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다 보면 다른 일당 뛰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다른 작업자들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인맥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내가 기술을 좀 배웠을 때 다시 일당으로 일을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뭐 사무직과는 다르게 현장직은 회사의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쉬운 편이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많이 벌어요? 이 질문. 예전엔 진짜 많이 벌었어요. 예전이라고 하는 거 10년 전, 15년 전, 그 정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물가는 엄청 올랐죠? 최저시급도 엄청 올랐고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요. 제주도에서는 일당을 뛸 때 정말 만렙 기술자,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최고급 기술자가 되면 일당을 18만원을 받습니다. 18만원을 받고 내가 자격증이 있거나 뭐 정기 경력 수첩이 있거나 하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전액 다 부담을 해주는 경우는 있고요. 이거는 일단 논외로 잡고, 그러면 만렙을 찍을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다 다르겠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사수 만나서 크면 그래도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정들이 다 세분화돼서 다 한 가지 공정들만 전문으로 하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마팀이라고 하는데 뭐 아파트 현장 같으면 기구를 다는 기구 대마가 따로 있고, 입선을 하는 입선 대마가 따로 있고, 그리고 입선을 하면 선을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인만 하는 조인 대마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어서 그것만 매일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거에 그 하나의 공장에서 스페셜리스트가 금방 되겠죠? 매일 하니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만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장이 서울처럼 그렇게 큰 현장이 없고 다 조그만 현장이다 보니까 땅 팔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게다가 현장을 여러 개 돌면 여기는 중간 과정, 저쪽은 초반 과정, 그리고 이쪽은 갑자기 안 해봤던 과정,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외선 비슷한 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기술을 다 빨리 익히는데,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왕 일하는 거 그렇게 빨리 많이 익히면 뭐 도움은 많이 되겠죠? 제대로 익힐 수만 있다면. 자, 그럼 다시 돈 얘기로 넘어와서 18만원을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당장에.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 18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5년에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정도 실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문제는 임금이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내선 전공으로 제주도에서 찍을 수 있는 최고 단가가 18만원인 거예요. 그게 20년이 됐든 내가 경력이 30년이 되었든 그 맥시멈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돈을 얼마를 버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변수가, 사실 현장직들은 아직도 제주도는 주 6일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 6일로 계산을 다 해보면 액수가 굉장히 커져요. 18만원씩 주 6일이면 24일 평균 잡으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인지 지금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볼까요? 18만원 곱하기 24 그럼 432만원이네요. 세 전입니다. 굉장히 많이 벌죠?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거죠. 주 6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주 5일로 가볼까요? 20일 일한다고 치면 360만원을 벌어요. 많이 버는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주 5일 일하고 360만원을 번다.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떼야 되죠.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3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 5일로 했을 때 말입니다. 물론 뭐 전기 기술자는 뭐 고학력을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기술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좋으면 그만큼 돈을 더 받는 거긴 하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일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일해서 거기서 최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물론 피라미드 상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 쉽지 않겠지만 간다고 하면은 정말로 인정을 받고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전기 기술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금액 이상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요. 보통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면 아마 12만원에서 14만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조공을 시작하게 되면. 저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주 5일 일했을 때 200만원 초반대를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더더욱더 이 일을 꼭 해야 되나라는 의심이 좀 들겠죠. 요즘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냥 카페에서 주 5일 일을 해도, 어디서 주 5일 일을 해도 200만원은 충분히 받습니다. 하물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만 해도 300에서 400선을 벌죠. 그래서 요즘에 더 메리트가 없어진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전기 기술자라는 메리트가. 그 금액이 버는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 기술자들이 버는 돈이 10년 전에도 이 금액이었고 10년 후인 지금도 이 금액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10년 전에는 최저시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 달 월급이 150, 뭐 140, 뭐 이 정도 받고 그냥 주 5일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나죠, 차이가. 그때는 뭐 전기기술자가 되면 최소 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2배 이상을 버니까 와, 전기기술자, 노가다, 혹은 뭐 건축에서 일하는 거 해볼만 하겠다 싶은데, 실제로 지금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많이 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왜 기술자에 대한 이런 처우에서는 금액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는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 생각엔요. 특히 뭐 목수나 다른 공정에 비하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목수는 뭐 35만원, 30만원 받기도 하니까. 하지만 전기기술자들은 뭐 일이 없어서 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일당이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의 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전기 기술자들의 일당직은.
그래서 전기기술자들은 많이 일당으로 일을 하는 편이죠. 아, 그리고 360만원을 아까 버는 금액에서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일당이니까. 그러면 퇴직금도 거기서 빼야겠죠? 만약에 정규직과 비교한다면 정규직은 퇴직금이 1년에서 쌓이니까. 그리고 연차도 없습니다. 내가 쉬면 그냥 돈을 그냥 못 버는 거예요. 이런 로스를 다 계산해보면 정말로 정직원으로 그냥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정말 더 줄어들어요. 360만원을 벌지만 이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는 회사에서 10%니까 330만원 버는 거와 동일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됐고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연차 휴가를 10일 이상을 주죠. 그러면 평균 15일 잡으면 연 15일이면 하루에 15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야? 한 200만원 되나요?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또 200만원이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뭐 상여금 나오고 보너스 나오는 거 있죠, 정직원들은. 이거랑 다 포함하면, 그러면 일당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연 얼마를 버는가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전기 기술자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연 순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5천만원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뭐 연봉 5천, 4천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격차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신 이후에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 업이. 물론 저는 건축을 너무 좋아해서 건축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기회가 온다면 다시 건축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전기 기술은 5만 가지 공정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공부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굳이 뭐 다른 공정들도 많지만 저는 전기 기술자 되는 거에 강력히 한 표 던집니다. 아, 벌써 아침이 해가 벌써 떠서 옛날 같으면 어제 같으면 출근해야 했을 시간에 집에 있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은 어제 왔던 친구들이랑 또 제주 여행을 해야 되니까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전기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요. 혹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재밌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